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허기를 채워준 추억의 음식. 묵은지 닭볶음탕. 묵은지 닭볶음탕? 오늘 찾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밤낮 할 것 없이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고민하는 순간 자리는 사라지고 한 번 맛보면 그날부로 출석 도장 찍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 25년 됐는데 그때 당시는 사원이었거든요. 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무입니다. 먹고 자랐군요. 맛있는 걸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이제 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맛있게 드세요. 네. 빨간 묵은지 들추면 먹음직스럽게 드러나는 부드러운 닭고기. 쌀쌀한 날씨에 더 생각나는 얼큰한 국물에 속 든든히 채워줄 고기 한 점. 김치도 좋고 국물도 좋지만 배운 사람이라면 닭다리부터 드는 게 정석. 닭다리.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으로 갖고 가는 즉시 순간 섭취. 뼈 만들기 나왔어요. 진짜 친구였어요, 지금. 한 입에 살이 쏙 빠져요. 이 집에 오면 누구나 닭고기를 흡입하게 되는 특별한 마법. 쏙 빠지네요? 혹시 청소기세요? 네, 라고 불리죠. 인간 정속이. 잡내 없이 깨끗하게 손질한 담백한 닭과 야, 진짜 도무지 신선하다.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깊은 맛의 묵은지가 환상적으로 묵은지. 어우러져 맛있겠다. 많은 재료 없이도 제대로 된 감칠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쌀쌀한 날씨에 움츠러든 몸도 단번에 일으키게 만드는 명불허전의 맛. 이름하여 26년 전통 묵은지 닭볶음 탕탕탕. 맛이 참 맛있겠죠? 아마 먼저 먹을게요. 맛있어가지고. 맛깔나는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가 자아내는 완벽한 맛의 조화. 심장은 두근대고 통공이 확장되는 그런 맛. 거의 일주일에 막 한 번 이상씩은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엄마 거보다 맛있어요. 엄마 미안해. 국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탕 먹듯이 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좀 졸이다 보면은 나중에 걸쭉해지는 게 한 가지 음식을 시켜서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보통 닭이 크면은 좀 많이 질긴데 여기는 닭이 큰 거에 비해서 고기가 되게 좀 부드럽고 네,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집에서 저런 맛이 절대 안 나거든요. 못하죠. 저런 거 사 먹어야 돼요. 맞아요. 시도를 안 해야 돼, 그냥. 네, 저희들은 다른 집보다는 좀 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것보다 훨씬 크죠. 질기지 않나요, 큰다고? 사장님 얼굴 2배만 하네요. 근데 보통 닭은 작을수록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작은 닭이 어려서 부드러울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큰 닭을 써도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으시군요. 과연 전설의 비법은? 먼저 닭을 깨끗한 물에 살짝 데쳐 초벌한다는 주인장. 그 위에 초벌합니다. 묵은지를 살포시 올려 양념을 넣고 끓이는데요. 10분 정도 끓이면 서서히 붉어지는 국물.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손님상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 거죠, 지금? 그 밑에서 닭뜸을 들이는 건데 잉? 웬 뜸이요? 혹시 양념배라고? 피디님도 레스팅이라고 아세요? 레스팅. 휴식이라는 의미의 조리 과정인 레스팅. 잠시 상온에 둔 고기는 조직이 수축하면서 간도 잘 배고 풍미도 살아난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속살까지 다 스며들어서 부드러워지면서도 맛있습니다. 레스팅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긴 부분 없이 부드러워진다고요. 나름대로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손님들이 큰 닭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던 주인장. 오랜 시간 한 가지 음식에 주력해온 전설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우리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한번 보세요. 엄나무는 잡냄새를 없애주고 좀 감칠맛도 많이 나고 깊은 맛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됐거든요. 엄나무. 닭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엄나무를 선두로 진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내주는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닭발을 넣어준 닭발 뒤 필요하죠. 대추와 감초까지 넣어 3시간 동안 끓여야 완성되는 기본 육수. 이 국물만 먹어도 감칠맛이 그만이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김치는 어디 있어요? 네, 저 김해 상동에서 우리 친정 오빠가 가지고 오는데 이제 올 때가 다 됐거든요.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요. 둘째 오빠예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온갖 것 농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나는 어떻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와요.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해마다 담는 김치만 무려 2,000폭이라는데요. 아, 오늘 김치는 좀 어때요? 아주 잘 익었어. 이거는 그럼 몇 년 된 묵은지예요? 아, 요거는 1년치예요. 1년이 넘으면 군내가 난다고 하니까 손님이 그래서 지금 1년짜리가 가장 적당하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쩔이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동생을 위해 오빠 내외가 직접 담근 김치. 그만큼 재료도 맛도 닭볶음탕에 딱 맞는다는데요. 양념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네요. 양념이 많이 배 있으면 닭도리탕이 빨갛잖아. 김치는 너무 양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닭도리탕 맛을 해쳐요. 아하. 그래서 적당한 양념으로 이렇게 닭도리탕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적게 해요. 집에서 하면은 저 김치 다 씻어내고 하시잖아요, 엄마들이. 이게 닭볶음탕 전용 김치이기 때문에 맛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고기에도 따로 간 안 해도 되죠? 잡내도 없어지고 진짜 좋아요. 아, 저 오늘 저녁 메뉴 아침부터 고민했는데 지금 딱 이 결정했어요. 묵은지 한 폭이면 손님들 입맛 완벽 접수.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여기에 육수의 풍미까지 더해지면 그 어떤 맛으로도 대체 불가. 하얀 쌀밥에 묵은지 한 점 탁 올리며 세 공기 갑니다, 세 공기. 꿀떡꿀떡 넘어가죠. 아, 밥도둑. 아, 간장게장 묵은지. 저는 묵은지 오늘. 닭고기를 또 싸가지고 김치에다가. 맞아요. 닭고기랑 먹고 밥을 먹고. 칼칼한 맛이 살코기 맛을 딱 감싸줘서 맛있어요. 적당히 잘 쉬어있고 적당히 잘 익은 그런 아주 맛있는 김치 맛입니다. 이렇게 한번 먹고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한 입.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요? 온몸으로 닭볶음탕을 즐기는 손님들. 모든 부위가 부들부들하니 이곳에만 오면 모두가 발골 전문가. 얼큰한 국물 맛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야, 진짜 깔끔하게 드셨네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 집. 그리고 손님들이 사랑하는 이 집 국물엔 또 다른 비법이 있다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편하다나 뭐라나? 그 비법에 그 소스 같은 게 하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속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얼큰한데 속이 편한 닭볶음탕이라고요? 그 천연의 그 소화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된다. 우와, 진짜. 그러면 이제 먹고 소화되고, 먹고 소화되고, 먹고 소화되고, 먹고 끊임없이 소화되고. 먹는 거죠. 아, 계속 먹을 수 정량을 하면 이쪽으로. 손님들이 천연 소화제가 들어간다는데 그게 뭐예요? 매실 이런 거 아니에요? 천연 소화. 그거. 단골들은 다 안다는 닭볶음탕의 비법은? 내가 안 가르쳐 줄래다가 이 가르쳐 준다. 매실이 있을까요, 진짜? 하얀데? 곧바로 공개되는 비법의 정체. 하얗고 끈적이는 이것은 뭔가요? 뭔지 알 것 같다. 아, 이게 뭐 같아요? 그거 찹쌀? 먹어보고. 한번 먹어보고 맞춰보세요. 끈적끈적. 과연 요것이 어떤 맛인지 궁금한 전설 PD. 그런데 이게 위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 좋죠. 먼저 가능할 수 없겠는데. 이거 먹어보고도 몰라. 수아 씨 지금 모르네요. 아까 먹고도 모르네. 아까마? 먹어보고 모르네, 마. 마 눈치챘습니다. 아따, 요게 마가 들어가는군요. 아, 닭볶음탕에 이 마가 들어가네 마. 맛있어. 어색해다 시원하. 아따 마. 아이고, 많네요. 마는 이게 손님들이
닭볶음탕 맵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어야 손님들이 위도 보호해주고 그럴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마가 위를 보호해준대요. 이 장막을 이게 감싸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넣게 된 거거든요. 위를 보호하는 뮤신 성분이 풍부한 마는 소화를 돕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편안한 속까지 생각한 주인장의 배려랍니다. 야, 이러면 부담 없죠. 맛있어질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마가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하지만 손님을 만족시킨 지금의 맛을 찾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비율을 못 맞춰가지고 단맛이 많이 나가지고 또 버리고 또 아니면 너무 좀 짠맛이 나고 몇 번을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비율을 맞춰서 하니까 지금 이 맛이 나오게 되는데 엄나무도 추가하게 되고 뭐 당귀도 추가하게 되고 또 대추도 추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는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24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몸이 고단하죠. 아무래도 항상 뭐 얽매여 있어야 되고 4시간이라는 건 없죠. 그래도 닭볶음탕이 나한테는 많은 걸 주었으니까 내 인생의 전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닭볶음탕 맛의 핵심이 되는 양념장 맛을 찾기 위해 3년간 밤낮 없이 연구를 거듭했다는 전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고생했던 시절을 함께한 오래된 물건도 있다는데요. 우리 집에 이게 한 40년 된 거예요. 40년. 마늘 빻는 거 여기다 아니죠? 마늘을 찧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힘이 들어서 못하고. 근데 그러면 그 방안은 어디 갔어요? 방안은 그게 나무다 보니까 갈라져가지고 버렸거든. 근데 이거는 나무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대로 있어. 그나마도 지저분하긴 해도. 처음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괜히 애착이 가잖아요. 이게 우리 산 역산에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해 만들어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26년 전통 묵은지 닭볶음탕. 깊은 맛의 비결은 변하지 않는 주인장의 노력과 정성이랍니다. 소울푸드의 감동은 네버엔딩. 사장님 밥 좀 볶아주세요. 그렇지. 아무리 배불러도 볶아야죠. 안 먹으면 서운하죠. 때론 달콤하게 때론 짭짤하게 즐기는 뜨끈한 볶음밥. 깊이 녹아든 묵은지의 향과 닭고기의 풍미가 자아내는 완벽한 맛의 조화. 볶음밥 안 먹고 가면 두고두고 생각나서 다시 오고야 만답니다. 이거 김가루 많이 넣어 너무 대한민국 맛있겠는데. 대표 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갓볶아낸 고소한 볶음밥. 와. 늘 먹었던 맛이겠거니 하고 한 입 맛보는 순간 진심이 담긴 감탄사. 김가루가 많이 들어갔어요.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김 향이 너무 좋은데 이 닭도리탕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면 늘 만족스럽게 먹고 가는 곳이라서 늘 정감 있는 곳으로 남아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사장님 힘내시고 꼭 저희 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장사라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지만 부지런하면 나도 손님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때까지는 이대로 이어가야죠. 오늘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다는데요. 이미 식당 앞은 손님들로 가득.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봤더니 예상 대기 시간이 무려 100분. 30분?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4, 50분 됐죠? 50분 정도 기다렸어요. 네. 하도 맛있다고 해갖고 한번 다시 따라와봤어요. 저번에는 2시간 기다렸는데 오늘은 운 좋게 1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한 4번 올 만큼. 재방문 필수라는 이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오늘의 메뉴는? 사장님 마늘 닭볶음탕 하나 주세요. 사장님 여기 마늘 닭볶음탕 하나만 주세요. 마늘 닭볶음탕이라고요? 마늘 닭볶음탕 나왔습니다. 와 이거 닭볶음탕 뭐야 이거? 맛있겠다. 손님들 마음 확 사로잡은 오늘의 음식은 바로 닭볶음탕. 그런데 명색
신세계 마늘 닭볶음탕인데 마늘이 고작 유맹큼? 마늘 프레이크만 탔는데 이게 그 마늘 남는 닭볶음탕. 에이 아니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있던 마늘 등장이요. 두둥. 듬뿍 올라간 마늘을 보니 진짜 마늘 닭볶음탕 맞네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닭볶음탕과 한국 대표 식재료 마늘이 만났는데요. 이 둘의 만남 안 먹어봐도 합격이죠. 또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 마늘의 알싸함이 느껴지고 감칠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지금 기다린다고 추웠는데 몸이 사르르 녹는 맛이에요. 최고! 마늘 특유의 알싸함과 감칠맛으로 닭볶음탕의 맛은 한층 업그레이드. 한 입 맛보는 순간 황홀 그 자체랍니다. 서울에서 닭도리탕을 드시려면은 여기서 드셔야 됩니다. 마늘의 향을 끝까지 느껴야지 이 가게를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마늘 닭볶음탕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기 만점 마늘 닭볶음탕을 만든 주인장은 어디 계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닭도리탕 하는 진짜 최고로 자신 있는 서른사장 나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패기 넘치는 청춘 사장. 30대 젊은 주인장은 어떻게 해서 닭볶음탕을 만들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자주 했던 음식점 중에 하나가 닭볶음탕이셨는데 닭볶음탕 위에 마늘을 듬뿍 올리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마늘 하면은 한국인 중에 마늘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겠지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넣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진짜 감칠맛도 많고 저희는 웬만한 닭볶음탕보다는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의 향과 풍미를 위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하는 건 물론 매일 쓸 만큼의 마늘을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주인장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고집 중 하나랍니다. 닭볶음탕 위에 직접 간 마늘 올리고 아삭함 더해줄 파채와 간 마늘로도 모자라 마늘즙과 마늘가루까지 올려주면 마늘 닭볶음탕 완성이요. 손님들이 줄을 서는 첫 번째 이유. 국내산 마늘이 듬뿍 들어가 알싸한 맛과 감칠맛 폭발하는 닭볶음탕. 그런데 닭볶음탕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잖아요. 꼭요! 바로바로 닭. 너무 맛있어요. 제가 웬만해서 발굴을 안 하는데 고고학자처럼 발굴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부드럽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맛이에요. 엄청 좋은 닭고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엄청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요. 너무 신선. 냄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딱 먹어보면 쫄깃쫄깃해서 별로 그렇게 끓이지 않아도 맛있더라고요. 딱 그러면 신선한 거죠.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달게도 분명 비밀이 있을 텐데요. 먼저 닭을 깨끗이 세척하는 주인장. 그런데 갑자기 맨눈으로 닭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시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닭 신선도를 제 눈은 직접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닭의 신선도를 확인 중이라고요? 등을 보게 되면은 몸에 이제 마름모 모양 꼴이 있거든요.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이게 선명하게 보이고 퍼져있지 않고 좁게 여러 개 돼 있습니다. 내장 쪽이 신선하지 않게 되면 까맣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분홍빛이 뜨면 뜰수록 신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닭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 직접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마음이 놓인다는데요. 이렇게 신선한 닭까지 세척 완료! 손질된 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감자와 양파, 매운 고추를 넣고 매콤달콤 양념장과 함께 육수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주면 된다는데요.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고기로 손님들 입맛 저격한 마늘 닭볶음탕. 그리고 손님들 줄 서게 만드는 알싸한 매력의 마늘까지 올려주면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마
마늘이 듬뿍 들어가 감칠맛 폭발하는 육수에 손만 갖다 대도 쏙 하고 빠질 정도로 부드러운 고기.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감탄사는 기본이고 맛있어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감칠맛. 유머 센스까지 업된다는데요.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 줬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과연 깜짝 퀴즈의 정답은? 다진 마늘이요. 센스쟁이 우후후. 고기도 맛있지만요, 닭볶음탕에서 국물 빼놓으면 속하죠. 국물이 끝내줘요. 진짜 매력 덩어리는 요 국물. 그냥 닭도리탕 국물이랑 좀 다른 게 감칠맛이 일반 닭도리탕보다 좀 더 깊은 게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물이 텁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밍밍하지도 않고 굉장히 깊으면서 감칠맛 폭발한다는 육수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열심히 무언가를 씻고 있는 주인장. 어머나, 이게 뭐죠? 닭은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닭은 이제 닭발부터 해갖고 뼈까지 여기에서 다 사용을 해갖고 육수를 내면은 그 육수가 이제 저희가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볶음탕 육수를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닭발 그리고 달걀뼈인 잔골과 함께 육수의 맛을 더해줄 양파, 마늘, 생강, 대파까지 가득 넣어서 6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비로소 닭볶음탕 육수가 완성된답니다. 여기에 감자, 양파는 물론 갖은 양념과 육수를 함께 끓이면 얼큰하고 진한 닭볶음탕. 손님들이 줄 서는 두 번째 이유. 닭발과 닭뼈를 넣고 푹 끓여 감칠맛 가득한 육수가 그 비법. 그런데 그때 닭볶음탕 먹기 전 나온 메뉴가 있었으니 돈가스 드릴게요. 와, 맛있겠다. 어머나,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가스가스 돈가스. 처음에는 되게 그냥 별로겠지 하고 먹었는데 진짜 시중에서 파는 돈가스만큼 못지않게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되게 막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튀김이 되게 포슬포슬하게 맛있고 고기는 안에 육즙이 살아있더라고요. 서비스인데 되게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두툼하고 속이 꽉 찬 이 돈가스가 서비스라고요? 먹는 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요 닭볶음탕 소스에 돈가스를 찍어 먹는 게 비법이랍니다. 바삭하고 속이 꽉 찬 돈가스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데요. 전문점 못지않게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닭 먹으러 왔는데 돈가스도 나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전문점 못지않다는 이 서비스 돈가스 어떻게 제공하게 된 건가요? 등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냉장육을 쓰고 있고 다른 데랑 차별화를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딴 데는 전을 나가는데 저는 전보다 자신있던 게 돈가스였으니까 돈가스를 주게 된 것 같아요. 서비스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튀겨내기 때문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 마음은 통족, 맛은 대만족입니다. 무료 제공이지만 생등심을 사용해 제대로 만든 돈가스가 손님들이 줄 서는 세 번째 이유. 이렇게 마늘 닭볶음탕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구비진 산길을 따라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오늘의 식당.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건 커다란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장작 아닌가요? 하지만 손님들이 이목 집중시킨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 뜨거운 불길 삼킨 솥뚜껑에 푸짐하게 담긴 음식.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맛을 한번 또 느껴주고. 입과 눈이 즐겁다는 음식은 바로 닭볶음탕. 이게 닭볶음탕이래요. 이런 닭볶음탕 처음 먹어봅니다. 와, 진짜 맛있어.
달궈진 솥뚜껑 위로 매콤한 양념에 푹 적셔진 닭 한 마리. 거기에 화끈한 불맛이 더해진 솥뚜껑 닭볶음탕 드시겠다. 솥뚜껑으로 해서 그런지 양념도 쫙 빼고 너무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화끈한 불꽃과 함께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장작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처럼 25년 동안 모든 열정이 이 소뚜껑 닭볶음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덕분에 매출도 불 꺼질 날 없고. 오늘 조금 그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낸 월 매출만 무려 1억 원. 이민자 고수를 만나봅니다. 금방이라도 솥뚜껑을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화력 속에서 피어난 오늘의 음식. 닭고기 결 사이사이로 매콤 칼칼한 양념이 듬뿍 뺀 솥뚜껑 닭볶음탕입니다. 가스가 아니고 진짜 장작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아는 맛이라지요. 맛볼수록 점점 빠져드는 마법. 억수로 맛있네. 와, 다리 봐. 장작으로 은근하게 끓여 마지막까지 뜨겁게 먹을 수 있답니다. 뼈까지 씹어볼 정도거든요. 화를 좋아하고. 부드러운 닭고기 위로 아삭한 파채를 올려서 먹어주면 파채 살짝 먼저 먹어주고 닭다리 살짝 한번 뜯어주면 이거예요. 물리지 않는 조합에 저절로 팥빠지는 손과 입. 파가 지금 계절에 또 맛있을 때거든요. 달달해요, 파가. 그리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요. 저 냄새 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와이프가 해줘도 안 먹어요. 장모님 해줘도 안 먹어요. 여기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되게 부드럽게. 잡내 없는 닭고기의 비밀을 찾아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일 도축한 신선한 토종 땅만을 사용한다는 고수. 깨끗하게 씻어 통에 한 마리씩 담아 삶아주는데요. 한 마리씩 통에다 넣어서 한꺼번에 많이 끓이거든요. 더 센 불에서 이렇게 오래 끓이기 때문에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한꺼번에 센 불에서 닭을 뭉근하게 삶아준다는데 이때 넣어주는 물도 맹물이 아닌 특별한 물을 쓴다고 합니다. 토종닭은 토종닭만의 그 잡내가 있어요. 그걸 잡느라고 엄나물을 넣죠. 토종닭의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 엄나무 끓인 물로 닭을 삶아준다는 고수. 여기에 구수한 맛 자랑하는 누룽지까지 넣어 맛을 더해준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가 봅니다. 서둘러 고수를 찾으러 가보는데 바로 그때 도끼질을 하고 있는 고수? 이게 저희 비법이에요. 저희 그 당내를 싹 잡아줘요, 이게. 비법의 정체는 과연? 꾸지뽕이에요. 엄나무로 그 잡내를 잡지 못한 거를 요 꾸지뽕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돈의 농장에서 받아온 꾸지뽕 나무 일부를 잘라 10분간 삶아주어 잡내 없는 닭고기가 완성되면 그 위로 매콤한 양념을 부어 장작불에 팔팔 끓여주는데요. 그러면 특유의 질긴 맛은 사라지고 쫄깃쫄깃한 식감만 살아있는 솥뚜껑 닭볶음탕이 완성된답니다. 촉촉하게 양념 기얹은 닭고기는 뼈째 입으로 쏙 넣어주고 이게 토종닭이라 찌긴 줄 알았는데 찌기지도 않고 살을 넣어요, 살을.
우리 저 모임이 전국 맛 투어 다니는데 맛 전문가의 평가는 지금 막 잡은 닭처럼 신선하고 닭 육질이 너무나 좋아. 씹으면 막 입안에서 터지는 그 닭의 생기가 느껴지고. 제가요 닭도리탕을 아주 매니아인데 소뚜껑 넓은 곳에다가 이렇게 펄펄 끓여서 이렇게 장작으로 이렇게 끓여서 주니까 그런지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이 중독성이 있네 보니까.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이곳을 가득 채우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진정한 불맛을 내기 위해 필요한 참나무 장작인데요. 참나무가 화력도 좋고 불이 또 오래 가요. 은근하게. 그래서 또 요리를 해도 또 맛있게 되죠. 불내도 나고. 장작비만 대충 저희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죠.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한 화로예요. 소뚜껑이 한 10kg 정도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을 시켜서 이동이 편리하게 제작을 했죠. 맛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최고의 맛이 탄생하는 법. 이제 막 끓인 거를 막 담아서 저희가 퍼가지고 먹으니까 불향도 느껴지는 것 같고 뜨끈뜨끈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양념 좀 얼큰하니 좋네요. 계속 땡기네 아주. 얼큰하게 졸인 양념에 닭고기 푹 찍어 크게 한 입 먹어주면 입안에서 터지는 진한 맛. 국물이 중독성이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어. 볶음밥하고 닭볶음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있는 한일균 12년. 양념을 이용한 별미는 또 있으니 타오르는 소뚜껑만큼이나 인기 있는 또 다른 음식 볶음밥인데요. 그런데 뭔가 좀 특이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맛이겠죠. 드디어 한 입 먹어봅니다. 하나도 짜지 않고 되게 맛이 깊은 맛이 나요.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먹어도 입이 텁텁함이 없이 깔끔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구수하고 뭐 입에서 감긴다 그래야 되나? 입에 착 감기는 국물의 비밀을 찾아 부엌을 다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양념 재료를 살펴봐야겠죠. 들어가는 재료를 보아하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한 달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완벽한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양념의 참맛은 숙성에서 오는 법. 와, 날짜별로. 한 달을 숙성하기 때문에 고춧가루의 텁텁함은 사라지고 각 재료의 풍미가 살아나는 닭볶음탕 양념이 완성된답니다. 그런데 양념이 끝이 아니었나요? 수상한 주전자를 가져와 닭볶음탕에 부어주는데요. 이 정체를 손님들에게 먼저 공개해봤습니다. 이거 색깔이 약간 세 가지 색인데 도로새물? 생선 육수?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빨간 것만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주전자 넣는 걸 못 봤거든요. 진짜 많이 왔어도. 이거 뭔지 궁금한데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아리송해지는 비법의 정체. 직접 나가봐야겠습니다. 와, 진짜 육수 3개나 뿌리시네. 색깔이 약간 다른데? 하나도 둘도 아닌 세 가지 비법의 정체는 단포 달인물하고 팥뿌리 달인물, 옥수수 달인물이에요. 대파뿌리는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옥수수 볶은 거는 구수한 맛을 잡아주고요. 감초 같은 경우는 토종닭에서 나는 또 그 잡내를 좀 잡아줄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물을 동시에 넣어준 후 졸이고 붓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줘야 한다는데요. 졸으면 넣고 해서 한 4번 정도 물을 완전히 졸여서 손님상에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서 아주 맛있죠.
비법에 비법을 더해 더욱 맛있어진 닭볶음탕. 세지 않아요. 근데 땡기는 맛 있죠. 그걸 아실란가?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아는데. 자고로 진정한 식객이라면 매콤한 양념에 어묵꼬치 정도는 기본이라지요. 와. 홀린 듯 맛보게 되는 건 당연지사. 절대 실패 없는 조합. 양념에 적당하게 끓인 라면도 빠질 수 없지요. 집에서 먹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고 훨씬 살맛 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소뚜껑에 끓여서 그런지 양념이 쫙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대구에서 장사를 했어요. 전 지금은 유통업 합니다. 저 이 맛 가지고 대구에서 장사를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다른 데서 말아 먹었어요. 식지 않는 매력으로 식객들 마음에 불을 지핀 고수의 부엌이었습니다. 차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밤새 내린 눈에 영하 10도의 강추위까지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 있었으니 어떤 재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부터 한 달에 한 30톤은 쓸 거예요. 역전 식당이라 부를 만한 매출인지 처음 생길 때부터 단골이에요.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단골이 되지 않을까. 까다로운 단골 검증까지 마친 오늘의 역전 메뉴. 뜨겁게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 그 열기를 고스란히 품은 무쇠 솥뚜껑,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빨간 맛의 만남. 아름답네요. 닭다리 하나를 먹어도 더 부드럽고 국물 한 입을 먹어도 그 맛이 더욱 깊을지니 맛있는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춘 참나무 소뚜껑 닭볶음탕을 소개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야, 색깔이 너무 이곳의 좋네요. 특별한 점 하나, 손님들이 처음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테이블마다 소뚜껑도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접시도 안 들어가. 새콤하네요. 이어서 특별한 점 둘. 내 얼굴이 이렇게 작았나 착각하게 되는 남다른 크기의 닭다리. 닭다리에서 일단 한 번 놀래고 마늘에서 2번 놀래고 그리고 양에서도 한 번 더 놀래고. 스트라이크! 한 해가 잘 풀릴 것만 같은 깔끔하고 시원한 맛에 놀랄 정도로 푸짐한 양까지. 참나무 소뚜껑 닭볶음탕의 이런 매력은 음식을 만드는 주인장과도 꼭 닮았는데요. 진짜 양이 많은데요? 요리의 와. 진심인 분? 깊이가 있는 사장님이다. 타오르는 불길보다 뜨거운 열정, 무쇠처럼 단단한 음식에 대한 고집까지. 참나무 소뚜껑 닭볶음탕의 인생을 건 최기하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한 마리도 못 판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는 힘들죠. 그냥 생각하기도 싫죠 그날은. 지금이야 뭐 이제 문만 열으면 손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인생 역전한 겁니다. 으라차차! 닭볶음탕에 담긴 주인장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주인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3가지가 있었으니 첫째, 보기에 좋고, 둘째, 맛이 좋고, 세 번째로는 먹고 난 뒤에 기억까지 좋은 식당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닭다리가 엄청 커요. 보기만 해도 담스럽고 뜯는 재미까지 있기 때문이지요. 애기들도 되게 신기해하고요.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맛을 배가시키는 게 있었으니 바로 장작불과 소뚜껑. 참나무 장작 덕에 제대로 느껴지는 불맛과 정감 가는 무쇠소 대조와 다른 곳에선 쉽게 볼 수 없기에 손님들은 이곳을 찾는답니다. 장작, 소뚜껑, 닭, 결국 3박자가 맞아야만 제맛이 나는 건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전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가 화력이 좋고 다른 나무들은 숯이 안 돼요. 이 숯이 있어야 손님들이 다 드실 때까지 끓일 수 있고. 손님들의 따뜻한 한 끼를 위해 주인장이 들이는 노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으니
굵디 굵은 콩나물을 잘라내는 주인장의 거침없는 직접 하시는군요. 꾸준히를 자처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는 자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 안 하면은 수입이 안 돼요. 자른 거를 사오면은 한 6, 7배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얇으면 더 빨리 마르니까 불도 빨리 붙죠. 콩나물을 가늘게 쪼개는 것이 주인장의 방식. 그러다 보니 이 닭볶음탕을 끓이려면 장작에만 무려 38번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8번이라니 정말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네요. 근데요, 더 대단한 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뭐 있어요? 시원아, 장작 좀 채워라. 저분 누구예요? 아들인가요? 우리 사이요. 주인장 말 한마디에 냉큼 달려와 야무지게 일손을 돕는 사위. 주인장이 공들여 만든 장작은 사위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냥 쌓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모양이 흐트러지면 불이 안 붙거나 이렇게 되면 음식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 쌓는 요령이 있습니다. 1층에는 짧고 얇은 것들로 불이 잘 붙게 바닥에 가까이 하고 그 위로는 너무 또 빽빽하면 바람이 안 통하니까 불이 안 붙거든요. 틈을 둔 채로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는 거죠. 옆에다가는 이런 나무 토막 같은 걸로 고정되게. 주인장과 사위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장작 손질. 불맛에서부터 정성이 느껴져서일까요? 포기한 점 국물 한 입에서도 그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음식에 불맛이 정말 들어가면 최고죠. 누군가에겐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에겐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참나무 소뚜껑 닭볶음탕.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금은 사위까지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은 식당. 하지만 오늘이 오기까지 주인장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고 또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음식 장사인데요. 홀로 딸을 키우다 보니 음식을 자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손맛도 늘어갔다는군요. 가게 보러 다니다가 누굴 만났는데 아는 사람을 반갑다고 밥이나 먹자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간 게 이 닭볶음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식당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리 얻는 비용은 물론 지름 70cm에 달하는 큼지막한 무쇠 소뚜껑 하나까지 전부 빚으로 마련해야 했던 주인장. 참나무 장작과 소뚜껑 그리고 닭볶음탕의 조합이라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주방장까지 들여 보다 전문적인 맛을 내고자 했는데요. 주인장의 바람처럼 하나둘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주인이 식당 일을 모르면 결국은 망한다는 교훈을 얻은 다음부턴 장작 손질부터 음식까지 식당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주인장.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한 국내산 닭만을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원칙. 토종닭 중에 제일 큰 겁니다. 18호 쓰고 있어요. 2kg 정도 되는 거예요. 소뚜껑에서 오래 끓이게 되면 닭이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큰 거를 써야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푸짐한 양. 어찌나 살이 실한지 살집을 넣지 않으면 양념이 안 된다네요. 진짜 크죠? 그런데 이때 뭔가를 넣는 주인장. 식초에 식초. 잡내 없애느라고요. 아, 또 살도 식초로 탱글탱글해지겠네요. 한번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누린내 제거를 위해 월계수와 통후추로 2번 빈틈없이 손질하는 것이 핵심. 바로 소뚜껑에 끓이지 않고 꼭 초벌 과정을 거쳐야만 닭도 국물도 깔끔하답니다.
그리곤 양념과 함께 소뚜껑에서 약 40분 정도를 졸여 손님상으로 지게. 이렇게 오래 끓이는 음식이다 보니 처음에는 물의 양 조절, 양념의 간 조절 등 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다는 주인장. 뒤죽박죽 바뀌는 맛에 손님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소스 아니에요? 맛을 내야 되니까 소스를 만들어서 동네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시식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는 손님들이 여기다가 뭐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또 넣어서 먹어보고 먹어봐도 아니다 싶으면 빼고 그분들이 저를 살려준 거죠. 1년 동안 연구한 주인장표 양념 전격 공개. 된장, 고추장, 갖은 양념을 섞어 잘 버무리면 끝. 정말 이게 단가요? 우리 집 닭볶음탕 단맛의 비결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역시 드디어 나왔습니다. 냉장고. 양념 맛을 좌우하는 이것! 과연 힘차게 열어본 우라차차 냉장고. 그 안엔 한눈에 봐도 유독 많은 양의 재료가 보입니다. 총체는 다름 아닌 양배추. 많이도 썰어 놓으셨네요. 안 넣는 대신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양배추를 많이 넣는 겁니다. 지금은 닭 한 마리당 양배추 반 통 이상이 들어갈 만큼 중요한 재료가 됐다는데요. 맛을 내기 위해 양파, 대파도 대량으로 넣어봤지만 닭볶음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맛은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기존에도 들어가던 재료지만 양을 2배로 늘린 거지요. 지금의 맛은 손님들이 함께 완성해줬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는데요. 주인장은 양념에서 그치지 않고 손님들의 의견에 또 한 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죠? 등장과 동시에 손님들의 마음을 빼앗은 신선한 산낙지. 닭볶음탕에 해물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쫄깃한 낙지의 만남에 맛도 2배가 된 듯하지요. 영양도 2배가 됐네요.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즐길 수 있으니 손님들도 대만족. 손님들의 만족은 곧 하루 약 350만 원이라는 대박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인장의 꾸준한 노력과 지치지 않는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남다른 열정으로 이뤄낸 인생 역전. 도전하는 당신이 성공의 주인공입니다.